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나승성입니다. 요즘 부쩍 임대인 측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3법 이 통과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소급 적용이 된다는 등, 그다음에 월세를 특히 월세라든가 전세 보증금을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5% 제한한다고 방송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법을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아크로 리버하임, 제가 이제 상가에 있다 보니까 아크로 리버하임이 2018년 11월 26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이때 입주장이라서 굉장히 보증금이 낮게 입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차가 돌아오니까 이 2년차 때 이제 보증 올리려고 하죠. 예컨대 입주장 때 6억 8천에 34평 기준으로 6억 8천 전세인데 지금 9억 5천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억 7천을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5% 올린다고 하면 7억으로 잡아도 5%면 3,500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길래 현재 이제 7월 중에 국회에서 이제 7월 중에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사이트에 가서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해서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그 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택임대차법이 2020년 6월 4일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제까지 7월 13일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차피 이제 통합해서 내용을 법을 통과시키는 걸 보는데,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간단하게 보고요.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향후에 법이 이 내용들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향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떤 선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를 해보면 지금은 이제 의원입법,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나 나오고 전부 의원입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6월 4일 날 이렇게 전용기 의원 등 11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냐면 이 법은 간단해요. 뭐냐면 개정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12월 31일까지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현재 우리가 임대차 3법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월 5일 날 개정안 상정된 소위에 제출된 개정안에 의하면, 자, 1회 한해서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5%로 한다. 그것도 이제 많이 나온 내용이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월 9일 날 나온 것에 보면 박주민 의원 등 22인이 국회의원 수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3번 예컨대 월세를 못 낸다든지 그럴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아니면 해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재건축이라든가 임대인이 실거주,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내요. 그럴 경우에는 내보낼 수 있고, 들어와서 살다가 이제 다시 세를 놓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많이 하겠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럴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겠죠. 통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계약갱신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즉 주인이 들어와서 살 생각도 없으면서 세를 다시 놓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전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허위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큽니다. 이주비. 자, 임차인이 부담한 이주비에다가 그 다음에 2년간 임대료 증가분의 3배예요. 그래서 예컨대 전세 보증금을 2억을 올렸다. 그러면 3배면 6억이에요. 6억에다가 임차인이 부담한 이사비가 얼마입니까? 예컨대 한 300이다. 그러면 6억 300만 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거죠.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저도 이제 손님들한테 상담을 하는데,
정말 당신이 들어와서 살아라 2년이고 그러면 몰라도 그냥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내보낸 경우는 뭔가 벌칙 조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법 개정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좀 밑에서 보면 2배고 여기서는 3배가 됐는데 어쨌든 증가분의 3배. 이제 3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본시장의 경우에 보통은 이제 3배의 벌칙 조항이 있거든요. 그거를 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보증금이 5천 올랐다면 3배면 1억 5천을 물어줘야 돼. 전 세입자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하게 꼼수 부리지 말고 진짜 들어와서 할 거면 하시고 아니면 아예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일단 옛날 그 계약 조건 그대로 가고 나중에 가서 어떤 조건이 정해진다. 금액을 얼마 이상을 올리기로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소급에서 옛날로 돌아가서 한다. 이거는 소급에서 정하겠다는 건 아니고 당사자 간에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 그 기존 조건 그대로 가고 그 변경된 내용이 소급에서 적용된다고 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증감 청구권을 구체화해서 증감 청구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증액 청구는 몇 프로? 5%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한번 올렸으면 1년 이내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 5%죠. 여기 밑에 쭉 개정안 보면 5%를 하자. 또 이 방법도 여기는 지금 시행령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아예 대통령으로 하지 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법에 명시적으로 5%를 하자. 또는 어떤 경우는 이거를 물가 상승률을 보다 높지 못하게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요. 어쨌든 기존 대부분의 의견은 5%를 한도 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안에 보면 2년 내에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하도록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2년을 보면 2년 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세입자를 더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너무 낮은 금액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도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절충적인 방안이 모색이 돼 보입니다. 그리고 표준 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주택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거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두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임차인이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는 이거를 초과 지급된 차임이라든가 보증금액 상당액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이 조정위원회는 표준 임대료를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 임대료를 정할 거 아닙니까? 그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 조정의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법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1일 날 또 백혜령 의원들이 한 것에 보면 여기는 보면 자 최초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별 큰 내용은 없어요. 앞에 나왔던 의원 내용에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이 주택 주임법 일부 개정안은 요거는 이제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 임대인이 뭐 세금을 체납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경매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전세가 들어있는 주택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근저당이 설정한 그 날부터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정일자를 찍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발행해요. 그러니까 순위가 임차인이 늦어요. 근저당 설정하고 확정일자 2개가 있으면 임대차 보증금이 더 늦게 되는 거예요. 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즉시 또는 그날의 효력이 발생한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은행하고 있어서 항상 은행보다 같은 날짜에 했지만 후순위였는데 은행과 동시에 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점에서
뭐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18일 날 이것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뭐다?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춘 것을 하다. 다음 날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18일 날 이 내용 보면은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각 법에 지금 제가 주요 내용만 소개했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은 이 법 개정안을 보면 왜 이 법 취지가 뭔지 나와요. 그러면 선진국이나 이런 기타 이런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2년이 1982년에 89년도죠. 89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이 2년을 보호한 게 거의 한 30년간 갔는데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더 오랫동안 임대차 기간을 임차인에게 보장을 하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은 자 6월 18일 날 박홍근 의원 등이 한 거 보면은 역시 계약 기간은 최대 4년. 어떤 경우는 자 보면은 여기서 개정안에 나온 얘기는 최대 4년, 최대 6년, 최대 9년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4년 그 다음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두도록 하고 있고 뭐 3기 아까 이야기했죠. 월세를 3번 안 내거나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아까 또 재건축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이주비와 2년간 임대료 차액분 합계액의 2배 그렇죠? 그럼 아까는 3배가 있었죠. 자 여기는 그래서 보증금을 1억을 더 받았다고 하면 보증금 2배인 2억에다가 이사비 합쳐서 배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추워도 이런 걸 꿈꾸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증액 청구는 20분의 1이니까 5%죠. 그리고 1년 이내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 대세인 것 같고요. 기간은 1년 또는 2년이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 임대료를 산정 및 공시하고 표준 임대료를 두자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표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서식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2020년 6월 19일 안규백 의원 등이 한 거는 이제 중개사로 하여금 이런 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 임차하는 주택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의 확정일자 부여일 그 다음에 차임 월세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예컨대 집이 10억짜리인데 이미 다른 전세 보증금이 8억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보증금이 5억짜리라면은 이거는 후순위 들어가는 5억은 보호받지 못할 수가 있죠.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그럴 경우에 먼저 선순위의 전세 보증금, 확정일자 부여일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후에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소개를 해서 그 임차인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6월 22일 날 보면은 자 김진애 의원 등이 제출한 법률안에 보면 자 총 6년이에요. 이거는 아마 이제 초등학교가 6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최초 2회까지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들어가되 최대 6년까지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3년 본계약 1회 재계약이면 3.3이 되는 거죠. 여기는 2년이 3번이고 3년이 2번 똑같은 6년입니다. 그런 경우는 초중고 6년 학제에 따라서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그 애를 교육 목적으로 이사를 왔을 경우 그 6년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자라는 취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년마다 계약계 연장을 선택할 수 있게 있어서 1인 가구가 이제 나는 그만 살고 나가고 싶도록 할 경우에 그걸 보호해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상률은 5%. 그 다음에 이것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통계청에서 작성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의 2배 중 낮은 비율. 그냥 5%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머리 아프죠? 이런 거는 알기도 힘들 뿐더러. 근데 이제 금액이 크면 5%도 부담될 수 있죠.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공시를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잘 하게 되면 세입자에게는 보호되는 측면이 있죠. 자, 여기는 아까 앞에 나온 거는 차임 즉 보증금을 올리고 1년 이내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다?
2년 이내에 재층에게 청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표준 임대료 다 비슷하죠. 자, 기간을 갱신 청구권을 몇 년 정할 거냐? 2년 더해서 4년 또는 2년을 3번 해서 6년 또 3년을 해서 2번 해서 6년 또는 9년 뒤에 나옵니다. 심사항정권 같은 경우 9년까지 3년에서 3번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갱신 청구권을 인정해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자. 두 번째, 인상을 하되 인상률을 5% 이내로 하자. 그거를 법에 보호하든지 법에 규정하든지 시행령에 정하게 하든지 거기에서 5%가 높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한 여러 가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서 그 중에서 낮은 걸 하자. 이렇게 나온 게 있죠. 뭐 이 정도 정리하고 대충 내용 대동소이합니다. 자, 정부안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크게 세입자와 관련된 게 아니고 이제 국토부와 그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주택보증 이런 거 있는데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지사 등에 설치하도록 하자. 이거는 뭐 크게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7월 2일 날 또 일부 개정안에 보면은 자, 이거를 5%를 어디다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자라고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3일에 개정안에 심상정 의원이 올린 거 보면은 자, 옛날에 89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는데 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하고 있는 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자, 임대차 보장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3년으로.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제 때는 보장이 되겠죠.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9년 이내에서 인정을 해주자. 그러면 3년에서 그 뒤에 3년 두 번의 갱신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렇게 하자고 하는 있고, 그 다음에 차임 등을 증빙을 청구할 때는 직전 연도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 5%를 못 바꿀 필요가 없고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시키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9일에도 보면은 뭐 2년에 5%, 그 다음에 미납 국세 등이 있는 경우는 이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것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서 이 공시제도를 해서 그 임차인이 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있는지 이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즉 경매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미납 국세가 있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3일 날 개정안에는 역시 2년에서 3년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갱신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한율, 월차 산정률은 대통령이 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됐고요. 정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자. 자, 김상희 의원 등이 하는 내용도 그렇고요. 아까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것도 3년. 그 다음에 6개월부터 2개월 전, 현재는 6개월에서 1개월이죠. 근데 2개월 전에 통지를 해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2회차 갱신부터 임대차 존속 기간을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임이나 보증금은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도록, 증액은 임차 기간 중에는 할 수가 없고 끝나고 나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전 2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다. 굉장히 이거는 좀 약간 파격적이에요. 임대차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도록. 그 다음에 보증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원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경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2배를 곱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요거는 좀 아리까리해요. 자, 현재 2020년 7월 14일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가 0.5% 나왔는데 그러면 2배면 1%죠. 그러면 1억을 환산했을 때 2%면은 100만 원인 거죠. 100만 원을 12개월 나오면 한 달에 83,33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1억에서 한 달에 83,000원을 적용한다는 건지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현재 보통 1억에 한 월세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83,000원 내려버리면 한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제 나온 내용 보면은 이 내용 보면은 역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주거 안정을 보호해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선진국의 그런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임대차를 등록하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등록하도록 하고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후에는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1회에 하나여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증액은 5%. 그 다음에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의 범위의 지역적 및 금액적 제한을 없애고 지금 현재 소액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고 있죠. 그걸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금액도 보증금의 금액을 주택가액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가죠. 최소 금액만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금액 제한을 없애버리고 주택가액의 3분의 2까지 올리자라고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 자, 첫 번째 계약갱신권이죠. 계약갱신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자, 첫 번째가 계약갱신권을 인정하자고 하는 건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을 하자. 만약에 허위로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서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 것처럼 했다가 안 살면 이사비와 그 다음에 그 차액 증가분의 2배 내지 3배를 벌금으로 물리자. 손해배상을 해서 옛날 세입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자. 이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현재는 2년에서 2년 이렇게 해서 6년으로 늘리거나 또는 4년으로 늘리거나 또는 현재 2년을 3년으로 바꿔서 3년에서 6년으로 하거나 3년에서 9년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6년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의 그 자녀의 학교 그 입학 시기와 졸업 시기를 맞춰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제 월세라든가,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를 증액하는 부분을 5%를 하는데 5%가 너무 많다. 따라리 직전 연도에 뭐 소비자 물가 수준을 낮추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것도 이제 법률에서 하고 있지 않고 현재처럼 대통령에서 5% 정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고 아예 법에서 정하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 해서 전체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소액 임차인 중에서도 일부만 보호해 줬는데 그거를 아예 더 폭넓게 보호를 해 주자. 그래서 소액 임차 보증금 보호 제도를 폐지하고 그거를 주택가액의 3분의 2까지 보장해 주도록 하자라고 이게 안이 나왔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안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되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훨씬 세입자에게 여러 가지로 우대한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반사급부로 임대에게는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흑석동 예를 들면 아크로리브하임을 예를 들면 작년 2018년 11월 26일 날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장이라서 월세가 324 평균으로 6억 8천 뭐 7억 2천 이 정도에 됐거든요. 근데 현재 시세가 9억 3천 9억 5천 정도 해요. 그러면 갭이 대충 2억 5천 정도 생겨요. 근데 2억 5천 정도를 올려서 받으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올해 12월 내년 1월 2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7월 달에 개정을 해서 이거를 7월 달부터 시행을 해버리면 기존 세입자들은 아직 기간이 남았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내가 연장할 건지 말 건지 통보를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법이 통과돼서 새로운 법을 적용을 받는다면 세입자는 당연히 나는 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5% 또는 그보다 이하의 그 범위를 세입 올려주고 나는 살겠어라고 합의를 해버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대했던 그 임대 전세 보증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속해서 살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뭐 흑석동에 있는 기존의 신축 아파트들 입주장하면서 적게 들어왔던 보증금을 받았던 임대인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의를 몇 분이서 하셨어요. 상담을 하셨는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세입자한테 당신 나가줄래요? 라고 해서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은 땡큐인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새로 계약을 해서 올려서 받으면 돼요. 근데 세입자가 나 안 나가겠어 라고 해버리면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사이에 7월 달에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세입자는 당연히 그 새로운 법에 의해서 권리가 생긴다고 하면 그 세입자는 그 법에 의한 권리 보호를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딱 방법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 그러면 실제 들어와 살아야 돼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남을 그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내가 들어와서 살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럴 의사가 없이 금방 전세를 놔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동안 올려받은 거 막 2억을 올려받다면 2배면 4억, 3배면 6억이에요. 그 6억에다가 이사비까지 부담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법에는 주인이 들어와서 살 경우는 몇 년 이상 살아야 된다고 하는 지금 개정안에는 없어요. 이
몇 년 이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입법의 허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법 정책 당국자가 보신다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는 최소 몇 년 이상 살아야 된다고 하는 조항을 넣지 않으면, 그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소유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와서 살 경우는 몇 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 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세입자가 자기가 전세 살고 있다 전세를 빼주고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도 싸게 전세 살 수 있는데 자기 집에 살기 위해서 전세를 빼주고 나와버리면 결국은 똔똔이에요. 그렇죠? 자기도 전세를 싸게 살 수 있는데 내 집에 억지로 들어와 살다 보면 내가 월세를 나중에 높게 받은 보증금을 높게 받고 전세를 놓을 수 있지만, 내가 다시 전세를 살려고 했을 때도 역시 거기에도 보증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효과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주인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배상이라고 하는 문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라. 그래서 정말 들어와서 살 생각이 있을 경우에만 이 법에 의해서 임차인에게 나가달라,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을 하지 않으면 수억을 물어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임대인이라면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전세 보증금을 낮게 살고 있으면 역시 나도 보호를 받고 있고요. 여기서도 적게 올리고, 그렇죠. 근데 내가 들어와서 높게 살다가 높게 받았는데 내가 다시 나가려고 하면 전세 보증금이 또 거기도 올라 있어요. 그러면 나로서는 경제적인 효과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내가 괜히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사 비용을 내야 되고, 나중에 부동산 또 중개하면서 수수료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잘못하면 내가 전세 세입자 전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허위로 산 것처럼 돼버리면 내가 거기에서 배액배상이라고 하는 2배 내지 3배라고 하는 그 배액배상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라는 점을 하시고, 정확하게 정말 내가 여기에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만 들어와서 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번에 이게 법이 다 통과된다고 하면, 이런 내용으로 통과된다고 하면 세입자에게는 굉장히 큰 보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이제 부동산 하는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이동폭이 없어버리면 매매도 별로 안 되지, 전세 월세도 나가지 않죠. 그래 버리면 부동산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서 그에 관한 대비책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과 중개시장이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각자 입장에서 이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걸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부 당국에 또는 국회 입법 담당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즉 임대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기간에 대한 명무적 규정이 없어요. 이 규정을 입법적 불비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둘 필요가 있고, 또 예외로 내가 들어와서 살더라도 또 다시 나가야 될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입법적으로 보호가 좀 미비가 보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에게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내가 들어와서 사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내가 들어와서 살려고 해도, 내가 다시 들어왔다 살로 나가더라도 거기도 똑같이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다. 괜히 들어와서 살려다가 이사비 나가지, 이사비 2번 해야 되죠. 이사비 나가지. 그 다음에 잘못하면 내가 세입자에게 그 전세 보증금 올라간 만큼에 대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실거주 목적의 임차인만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지금 어떻게 내용이 바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법이 지금 현재 개정안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수십 개.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그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인들께서 많이 전화를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대비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궁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대차 3법에 관한 이슈를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법률 개정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판단에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